안녕하세요. 소망기 임기사. 동희입니다. 네, 오늘도 제 아내 동희를 전기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전기설비 과목을 계속 하겠는데요. 네. 동희야, 음, 오빠랑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에 대해서 오빠 간단하게 얘기를 해줄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절연과 접지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 절연이라는 거는 전류의 흐름을 막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절연은 전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전선 같은 데 절연이 잘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전류가 샌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누전. 그치. 그러면 큰일이 난단 말이야. 근데 이 비단 전선뿐만이 아니라 그 전기 설비 같은 거 있잖아. 이런 데도 절연을 해줘야 될 때 제대로 해줘야 돼. 그러지 않으면은 그 전기 설비 내부에 막 전류가 여기저기 흘러다니를 봐. 안 된다고. 뭐 사람이 닿으면 감전이 되기도 하고 불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절연에 대해서 되게 중요시 여긴다 그랬고. 그리고 그런 전기 설비 같은 것도 이제 세상에 나오기 전에, 즉 출고하기 전에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바로 절연 내력 시험이라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이 설비가 얼마나 절연이 잘 되어 있나 하는 걸로써 여러 가지 이제 표 같은 게 있었잖아. 그 표 같은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외우라 그랬었지. 규정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접지 시스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오빠가 이야기를 해준데 오늘 공부하는 부분이 이제 이 접지 시스템을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접지 공사에 대한 이야기 같은 것을 좀 해줄 거야. 근데 이 전기 설비를 오빠가 예전에 공부했을 때를 돌이켜 보면은 사실 이런 용어 같은 것도 헷갈리는 것도 많고 그냥 뭐 닥치고 외워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냥 숫자만 죽어라 외우니까 금방 잊어버리기도 하고 또 막 실무에 나와서도 헷갈리는 점이 많았는데 이제는 오빠가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도와주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것도 잘 듣고 그리고 사진 같은 것도 좀 준비를 했으니까 이해하고 나서 외워야 되는 부분을 외우면은 좀 도움이 될 거야. 그래. 자, 오늘은 이제 접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보호도체 및 접지도체 이 부분을 설명을 해줄게. 동의는 당장 보호도체와 접지도체 이게 뭔지 모를 거야. 근데 이 둘 다 공통점은 도체라는 건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오빠가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줄게. 자, 우리 집에 콘센트가 이렇게 딱 있어. 그냥 일구로 그려줄게. 그리고 이쪽에 이제 분전반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차단기들이 딱딱딱딱 막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원래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전원선은 두 가닥, 눈에 맞잖아. 회로가 하나더라도 전원선이 이렇게 두 가닥이 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전기를 쓸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접지 역할을 하는 녀석을 한 가닥 더 넣어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콘센트 하나에는 세 가닥의 전선이 들어가는 거야. 두 가닥의 전원선과 한 가닥의 접지선. 근데 이 분전반으로부터 각 콘센트로 가는 이 접지선을 가리켜 보호도체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비단 이제 콘센트가 아닌 공장 같은데 큰 전기 설비 같은 게 있잖아. 그러면은 그 분전반으로부터 전기 설비까지도 역시나 전원선이 갈 거 아니야. 그러면 그 전원선 외에 접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보호도체에 해당이 돼. 그럼 여기서 문제를 내줄게. 어떤 그 공장에 기계를 갖다 놨는데 그 기계가 3상 4선식이야. 그러면은 이 기계로 분전반에서 가는 전선은 총 몇 가닥일까? 3상 4선이다. 음. 그러면은 가는 게 몰라. 잘 모르겠지. 3상 4선식이다 그러면은 이 단어에서 이제 힌트를 들은 게 네 가지 선? 네 가닥의 선이라 생각해서 네 가닥 하는데 아니야. 5가닥이야. 왜냐하면은 자, 예를 들면은 똑같이 이게 분전반이 있고 큰 모터라고 생각해 보자. 3상 4선식에 큰 모터가 이렇게 달려 있어 갖고 마력도 엄청 높아. 그래서 3상 4선식 딱 했는데 자, 먼저 세 가닥의 전선이 들어가. 하나, 둘, 셋. 이거는 L1, L2, L3에 갈색, 흑색, 회색 이렇게 3상 전원선이 들어가고 또 한 가닥이 들어가. 그게 보호도체. 아니야. 중성선도 들어가. 중성선. 오빠가 말했잖아. 청색. 3상 4선식이라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모터를 돌리는데 필요한 전원 플러스 한 가닥은 바로 보호도체. 즉 접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가는데 예전에는 이런 것을 보호도체니 뭐 접지도체니 구분을 안 했는데 이제 이것도 KC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확실하게 구분하게 됐어. 자, 이렇게 분전반으로부터 각 전기 설비나 콘센트
뭐 조명 이런 데로 가는 게 보호 도체라면은 이 분전반에서 그러면은 이대로 끝나냐? 그게 아니야. 분전반에서도 당연하지만은 밖으로 빼주는 선이 있어.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로 접지선, 즉 땅 속에 접지봉을 받고 거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지 완전하게 땅 밖으로 뺄 수 있겠지. 그걸 가리켜 우리가 접지도체라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점이 뭐냐면은 이 분전반도 당연히 전원이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두 가닥에 전원이 들어오고 그 뭐 분전반 앞에는 이제 흔히 말하는 계량기 이런 걸 달고 이 계량기 앞단에는 전봇대 뭐 이런 식으로 쭉 들어와서 이 전원선이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이 접지도체는 갈 곳이 달라져. 땅으로 가버린단 말이야. 접지봉으로 가게 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컴퓨터 같은 경우가 접지가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딱 사다 놨다. 컴퓨터. 옛날 컴퓨터 같이 오빠 그려줄게. 예. 대략 이렇게 옛날에 컴퓨터 이랬잖아. 이 녀석을 이렇게 딱 물려놨어. 그랬으면은 자, 컴퓨터 안에서 누설 전류, 쓸모없는 전류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 녀석이 일로 뚝 타고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이 보호 도체를 타고 분전반자까지 가. 그래서 이 분전반에 보면은 주 접지 단자라는 것이 있어. 그 녀석을 통해서 쭉 접지 도체로 가갖고 땅 속으로 가게 돼. 이게 바로 누설 전류, 즉 컴퓨터에서 나온 쓸모없는 그런 거란 말이야. 보호 도체와 접지 도체 이 차이를 알겠지? 그러니까 접지 도체는 분전반으로부터 땅 속으로 가는 거고 보호 도체는 각 전기 설비나 아니면은 콘센트 같이 일반적으로 쓰는 전자제품 같은 거와 이 분전반 사이의 경로. 그러니까 도체라는 건 전류를 흘려보내기 쉬운 성질이라면은 이렇게 사용했는데 예전에는 이걸 그냥 통째 접지선 딱 그렇게 했어. 이렇게 바뀐 거야. 자, 그러면은 먼저 이 접지 도체, 즉 파란색 분전반에서부터 접지봉까지 가는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게. 접지 도체의 최소 단면적은 구리의 기준 6제곱밀리미터, 철제의 경우 50제곱밀리미터, 엄청 굵은 거다. 그리고 피레 시스템에 접속된 경우에 규정이 있는데 구리는 16제곱밀리미터, 더 굵어야 돼. 그리고 철제는 50제곱밀리미터 이렇게 쓰라. 최소한 이런 어떤 수치 같은 게 있으면은 우리가 외워두는 게 좋아. 그냥 외우지 말고 접지 도체 기준으로서의 최소 단면적은 이런 거고, 뭐 당연히 이제 고장이라는 것이 발생했을 때 안 좋게 흐르는 전류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을 안전하게 통할 수 있는 접지 도체 굵기라 해갖고 이를 좀 세부적으로 또 해놨어. 그래서 여기에 이제 표가 있는데 먼저 표 맨 위에를 보면은 특고압과 고압, 그냥 특고압이 아니라 고압까지 다 포함하니까 교류 기준으로는 1000V 초과, 그리고 직류 같은 경우는 1500V 초과잖아. 이때는 6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을 사용하라 이거야. 근데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아니 이렇게 높은 고압이면은 더 굵은 전선을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요? 안 그래? 얇아도 고압이니까 잘 갈 것 같은데? 고압인 게 쫙 간다. 그것을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전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말하면은 똑같은 전력일 때는 전압이 높을수록 전류가 적게 흘러. 당연하지. P는 VI였잖아. 그러네. 그러니까 P값이 일정하다 그러면은 V가 높을수록 I값은 낮아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아주 굵은 전선을 사용하지 않아도 돼. 다만 이제 부하의 용량이 매우 큰 경우에는 그만큼 전선도 굵은 걸 해줘야겠지. 자, 그리고 중성점 접지용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은 이제 16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써야 된다 얘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에 우리가 삼상 공부를 할 때 Y결선 기억날 거야. 벤츠마크. 그치?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가운데가 중성점이라 그랬지. 이 중성점에서 이렇게 쭉 나온 선이 바로 중성선이라 그랬어. 기억나지? 근데 여기에서도 바로 이렇게 접지로 이렇게 빼주는 선이 있어. 이게 바로 중성점 접지용 보호도체야. 앞으로 이런 마크 같은 것을 잘 보면 알겠지만은 이렇게 있잖아. 이거 하면 그냥 접지라고 생각해. 그래갖고 여기에다 이렇게 뻥 박혀 있는 그런 구조인데, 자, 그러면은 중성선 자체에다가 접지를 물린다? 중성선과 접지선은 다른 거 아니냐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물리는 데가 많아. 대표적인 게 바로 전봇대야. 전봇대를 딱 보면은 이 변압기 쪽에 선을 잘 봐봐. 그러면은 변압기 2차 측에서 세 가닥에 이렇게 전압선을 딱 콧몽을 시켜. 그러니까 작 결선을 하면 그게 중성선이 되거든. 근데 그 중성선에서 또 잘 보면은 그게 접지로 이렇게 땅속으로 데려오게 돼 있어.
물론 중성선끼리 서로 또 다음 전봇대로 넘어가기도 하지만은 그게 바로 다중 접지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7kV 이하의 전로 또는 25kV 이하의 중성선 다중 접지식. 중성선 다중 접지식. 이게 방금까지 오빠가 얘기했던 전봇대와 같아. 왜냐면은 전봇대는 투투나인 즉 22.9kV, 22,900V란 말이야. 그리고 이 중성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동시에 접지가 되는 다중 접지 방식이란 말이야. 이때 같은 경우에는 6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을 쓰라 이거야. 그러니까 중성점 접지용도 그냥 16제곱밀리미터 연동선을 쓰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또 하나의 또 조건을 걸어서 25kV 이하인 경우, 그리고 중성선 다중인 경우에는 6제곱밀리미터. 실제로 그래서 이 전봇대 옆에 접지선 같은 것을 볼 수 있으면 잘 봐봐. 그러면은 생각보다 굵지 않은 접지선이 내려올 거야.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제 전봇대 접지선이 잘 보여갖고 그걸 끊어가갖고 고물상에다 파는 사람도 있었고, 지금은 잘 안 보여. 어딘가 이렇게 속에다 숨겨놓고 그래.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그렇게 있더라고. 그리고 이동하여 사용하는 전기 기계 기구의 금속재 외암 이런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은 이제 공장 같은데 큰 전기 설비 같은 게 있잖아.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에다가만 두고 쓸 수도 있지만은 다른 데 옮겨서 쓸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겉에 이제 분전환 같은 외암이 달려 있단 말이야. 기계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고압이나 특고압 같은 경우에는 10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쓰라.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저압의 경우는 0.75제곱밀리미터 이상 써라 그러는데, 이제 기타 유연성이 있는 연동 연선의 경우는 1.5제곱밀리미터 이상을 써라. 그런데 오빠가 봤을 때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중성점 접지용에 그 25kV 이하의 중성선 다중재에서 6제곱밀리미터 이상의 연동선, 이거 같은 경우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외 나머지는 그냥 우리가 봐두면 될 것 같아. 막 시험에서 일부러 막 꼼꼼하게 내기보다는 그래도 좀 실무와 밀접한 관계 있는 거 위주로 내거든. 그래서 어쨌든 이 표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는 거고, 접지 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하 0.75m부터 지표상 2m 부분까지는 합성수지간, 뭐 그런 거, 그와 동등한 절연 욕구와 강도를 가지는 몰드 처리를 하라. 이거 오빠는 실제로 많이 해, 현장에서. 오빠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농업용 계량기 같은 걸 설치하다 보면 접지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 봐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땅이 있어. 그리고 보통 농업용 계량기를 어디에다 많이 다냐면은 이렇게 전봇대가 있으면은, 이렇게 전봇대가 있잖아. 그러면은 바로 이 지점에다가 많이 달아. 계량기를 달아갖고 이쪽에 이제 뭐 벌판이 있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농사 짓고 그러면은 이 전봇대에다 많이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 접지 도체, 즉 접지봉을 묻는다는 것은 여기 이렇게 해갖고 여기다가 실제로 땅을 파. 망치로 빵빵빵빵 접지봉을 때리면은 파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딱 묶어주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접지 도체를 갖고 묶는 게 아니라 이 접지 도체 있잖아. 여기에다가 전선관, 즉 주름관 같은 것을 한번 싸줘. 그러니까 바로 이게 접지 도체라면 이런 식으로 딱딱 싸줘가지고 바로 계량기 있는 데까지 이런 식으로 다른 어떤 그 외부 충격이나 누가 끊어먹지 못하게 일부러 이렇게 작업을 해줘. 그래야지 사용정 점검에서 통과가 되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냥 접지선만 딱 묶는 게 아니라 그 접지선을 보호하는 전선관 같은 거, 그래가지고 뭐 합성수지관 뭐 그런 것도 되고, 뭐 그와 동등한 어떤 절연 효과를 가진 몰드 처리를 하라는 것은, 몰드가 뭐야? 쫄대 같은 거잖아. 그런 걸 통해서라도 하라 그러는 건데, 일반적으로 실외이기 때문에 전선관을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이번에는 보호도체에 대한 얘기를 해줄게. 보호도체는 앞서 오빠가 얘기했지만 이 콘센트나 아니면 전기 설비로부터 분전방까지 가는 그 접지라고 얘기를 했잖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그냥 통째로 외웠으면 좋겠어. 오빠도 실제로 이거 현장에서 되게 많이 일을 하는 건데, 이 표를 외워야지만 계산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처음에 우리가 이제 분전반으로 전선이 들어왔을 때에 그 어떤 전선의 굵기에 맞게 이렇게 보호도체를 산정하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콘센트를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콘센트에 들어가는 그 전원선은 2.5제곱밀리미터를 많이 써. 자, 그러면은 이 S라고 하는 값이 바로 보호도체의 단면적인데, S가 2.5제곱밀리미터 이렇게 돼 있다, 전원선이.
그러면은 보호 도체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이 표를 봐봐. S가 16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S가 16보다 작보다 같다. 그럼 여기에 해당하잖아. 그럼 그대로 써라. S. 그러니까 이때 같은 경우도 보호 도체는 그대로 2.5 제곱밀리미터를 쓰면 돼.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인입선 같은 걸 굉장히 굵은 걸 써야 될 때가 있어. 예를 들면은 얼마 전에 우리가 시공했던 데 같은 경우에 16제곱밀리미터, 뭐 현장용으로 16스퀘어라 그러는데 16제곱밀리미터를 써야 된다 하는 상황에서는 몇을 써야 되냐? 역시나 16보다 작거나 같다 이 상황에 해서 그대로 S. 그래서 이걸 16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 좀 큰 공사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35제곱밀리미터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 바로 여기에 해당해. 16에서 35 사이다. 그러면은 16제곱밀리미터를 쓰면 되는데 35 다음에 전선 굵기는 50제곱밀리미터야. 50제곱밀리미터, 즉 35제곱밀리미터보다 큰 상황의 경우는 50제곱밀리미터는 35보다 크기 때문에 바로 2로 나눈 값, 즉 25제곱밀리미터를 써라 이거야. 근데 그렇게 되면은 70제곱밀리미터의 전선 같은 경우에는 35로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5제곱밀리미터의 전선이 있어. 이 정도면 엄청 굵은 거야. 그럼 그 절반이 대략 얼마냐? 47.5란 말이야. 47.5제곱밀리미터의 전선이 없어. 그럼 뭘 써야 되냐? 바로 그 다음에 해당하는 50제곱밀리미터에 해당하는 전선을 바로 보호도체로 쓰라.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하겠지? 그리고 이 차단 시간이 5초 이하인 경우, 이거는 이제 전기 사고가 났을 때 이 전류를 차단하는 것 자체의 동작 시간을 딱 봐서 원래는 굉장히 빨라. 그래갖고 5초 이하인 경우가 많아. 그럴 때는 이런 공식에 대입을 해도 된다. 그렇게 되는 건데 5초 이상인 경우는 잘 없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 공식에도 많이 대입을 해.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보면은 I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류가 아니라 보호장치, 뭐 차단기 같은 거 있잖아. 차단기 같은 거를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 전류의 실효값,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사실은 어려워. 그리고 T는 그 방금 전에 말한 동작 시간 있잖아. 그 동작 시간. 그리고 K는 재질 및 온도에 따른 개수로서 S에 주어지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지어진 건물보다도 앞으로 이제 건물을 설계하고 새로 지을 때 이런 걸 활용한다 그랬는데,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 I값, 보호장치를 통해 흐를 수 있는 예상 고장 전류의 실효값을 구하는 게 좀 어려워. 어렵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실무에서 많이 안 쓰고, 실무에서는 이 표대로 많이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보호도체의 단면적 중에 하나가 이제 상도체와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런 게 있어.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분전함에다가 주 접지 단자를 놓는다 그랬는데, 그 분전함이 아닌 다른 곳에다가 접지 단자를 놓아야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꼭 분전함까지 안 가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일 외함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따로 이렇게 접지 단자를 만들 때는 그 기계적 손상,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어떤 파손 같은 걸로부터 보호가 될 경우에는 구리로 이용한 그 보호 도체를 활용하면 2.5제곱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은 16제곱밀리미터 이상.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보호되는 설비가 없다 그러면은 구리의 경우 4제곱밀리미터 이상, 알루미늄은 16제곱밀리미터 이상 이렇게 쓰면 된다. 그런 이야기야. 자, 그리고 이제 보호도체와 접지도체 계속 이야기를 하겠는데, 보호도체 같은 경우는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은데,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편하게 듣고 외울 수 있으면 외우고 이해를 하는 게 더 좋지. 먼저 보호도체로 사용 가능한 도체, 그래가지고 다심 케이블의 도체, 이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오빠가 현장에서 케이블 같은 걸로 전기 공사를 많이 하는데, 보통 이제 포커와, 즉 4개의 심으로 되어 있는 케이블을 많이 쓰는데, 삼상 3선식 같은 경우로 쓸 때 이 중에 하나를 접지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포커 이렇게 4개의 심으로 되어 있다. 다심 케이블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다가 삼상 3선식 이렇게 쓰면은 총 3가닥을 우리가 전원선으로 쓰고, 포커하니까 하나에 또 심이 남아있어. 그것을 가리켜 우리가 이제 보호도체, 영어로 P2라고 해.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그 아래 충전도체와 같은 트렁킹에 수납된 절연도체. 절연도체는 일반 절연 소재 같은, 절연 전선 같은 거지. 뭐 그런 거나, 그 외에 뭐 나도체 같은 거. 뭐 그리고 금속 케이블의 외장 이런 거 모든 거, 그러니까 웬만한 전선 같은 것을 이용을 해서는 다 이 보호도체로 활용해도 좋지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콘센트 같은 데 보면은 2.5제곱밀리미터
그 IV 전선 같은 거에 녹색과 황색이 교차로 돼 있는 그런 색깔을 접지로 많이 활용하고, 또 이제 접지 도체 같은 경우는 애초에 GV선이라고 접지선이라고 따로 나온 게 있어. 굵직하게 이렇게 피복이 있는 그런 거, 이런 걸 활용해서도 많이 한다. 근데 이제 이렇게 웬만한 걸 해도 좋지만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 자, 그게 뭐냐면 일단 금속 수도관, 그리고 가요성 금속 전선관, 가요성 금속 배관. 여기서 보면 금속 수도관 같은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접지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게, 결국에는 그 수도관의 부식을 빠르게 한단 말이야. 안 그래도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녹물 뭐 이야기가 많은 게, 수도관 자체가 금속으로 돼 있는데 워낙 이제 수명도 오래된 데다가 그 접지로 활용을 하게 되면 부식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 써서도 안 된다는 거고, 가요성 금속 전선관이나 가요성 금속 배관, 이거 결국에는 우리가 전선관으로 활용하라 이런 건데, 이런 걸로 당연히 접지로 활용해서는 안 되지. 그리고 가스, 액체, 분말 같은 잠재적인 인화성 물질을 포함하는 금속관, 금속관 자체도 안 되는데 이렇게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접지로 흐르는 그 누설 전류나 고장 전류가 매우 큰 경우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는 거고, 그리고 상시 기계적 응력을 받는 지지물 구조물의 일부, 항상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눌리고 그러는 것을 당연히 접지로 활용해서도 안 된다는 거고, 지지선, 이거 지지선이라는 거는 이제 케이블이나 이런 것이 흐트러지지 않게 딱 지지해 주는 거라, 그런 거나 아니면 케이블 트레이 그런 거에도 직접 접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는 접지 공사를 하되 밖으로 빼줄 수 있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해주는 거지, 이거에다 접지를 물린다, 실제로 접지 효과도 없어 별로. 근데 이제 금속 수도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기는 하지만은 일부 규정을 통해서 몇 옴 이하의 그 저항값이 나오면 인정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 그리고 보호도체와 개통도체를 겸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보호도체라는 거 앞서 말했듯이 뭐 콘센트나 그런 거, 전기 설비로부터 분전반까지 오는 거고, 개통도체라는 것은 이 전력개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뭐 송배전부터 시작해서 우리 집까지 들어오는 그런 거거든. 그런 것에 접지를 함께 다 같이 물리는 경우야.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이런 식으로 많이 시공을 하지. 각 세대 내 분전반으로 온 접지가 결국 지하 전기실까지 모두 가갖고, 거기 전기실에서 애초에 이제 아파트를 지을 때 그 기초 작업할 때 접지 공사한 곳에다 같이 물리는데,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단면적은 구리 기준 10제곱밀리미터, 알루미늄 기준 16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리고 중성선과 보호도체의 겸용으로 쓰는 것은 전기설비의 부하축의 시설에서는 안 되고, 왜냐, 중성선을 통해서도 전기가 하는 일이 있거든. 즉 갔다가 돌아오는 전류가 중성선을 이용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삼산 같은 경우는 평형이 깨졌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일반 보호도체, 즉 접지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당연하지만은 폭발성 분위기가 있는 장소, 화학공장 같은 데는 단순히 보호도체로만 써야지, 이것을 갖고 개통도체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중성선과 연결하게 되면은 뭔 일이 터질지 모르니까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보호 접지 및 기능 접지의 겸용 도체를 사용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전력선, 즉 전기선과 통신선 같은 게 같이 있으면 노이즈가 생기거나 여러 가지로 불필요한 어떤 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제대로 통신 기능이 원활하게 안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접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우리 읽어보면 될 것 같아. 보호도체의 조건은 모두 같고, 전자통신기기의 전원 공급을 위한 직류기한 도체는 겸용도체, PER 또는 PEM을 사용이 가능하고, 기능접지 도체와 보호도체를 겸용할 수 있다. 이 얘기가 결국에는 방금 말했듯이 어떤 통신장애 같은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접지는 기존에 있는 보호도체와 함께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고, 그 감전보호에 따른 보호도체, 이거는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접지를 하는 큰 이유와 비슷한 거야. 감전보호를 하기 위한 것도 역시 과전류 보호장치를 감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하는 거고, 보호도체는 충전도체와 같은 배선 설비에 병합하거나 근접한 경로에 설계한다. 이거 말은 좀 어려도 과전류 보호 장치라는 게 이제 우리가 분전함에 있는 배선 차단기고, 감전 같은 걸 보호하기 위해서 누전 차단기 같은 걸 사용하는 건데, 이런 것이 이제 분전반 안에 있다는 얘기는, 보호도체는 충전도체와 같은 배선 설비, 여기서 말하는 충전도체라는 건 언제든지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그 도체로서 일반적으로 전원선을 얘기하거든. 그런 거에 같이 병합을 시키거나 근접한 경로에 같이 설치되어야 된다. 결국 분전반 안에 딱 다 같이 설치하라 이런 얘기야. 그리고 접지 시스템, 이거는 오빠가 저번 강의에서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은, 주 접지 단자를 설치하고 등전이 본딩 도체, 접지 도체, 보호 도체, 기능성 접지 도체를 접속해야 된다. 뭐 큰 틀에서 보면은 이런 거지만은, 세분화로 보면은 주 접지 단자, 여기에서 각 부하 쪽으로는
보호도체, 그리고 여기에서 접지봉, 이걸 이제 앞으로 접지극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접지극 같은 걸로 가는 것은 접지도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 주접지단자, 그리고 접지도체, 보호도체. 등전이 본딩 도체라는 거는 건물 같은 거에 이제 철골 같은 게 되어 있는 경우 그쪽에서도 이렇게 접지를 물릴 수 있거든. 접지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접지극의 종류 및 규격, 이건 이제 땅 속에다 묻는 거야, 접지극이라는 거는. 그래서 오빠는 계속 접지봉 얘기를 했는데, 이게 있어야지 결국 우리가 접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동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제 접지극인데 동으로 되어 있는 판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두께는 0.7mm 이상, 그리고 단면적은 9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오빠는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이 동봉이라고 되는 거. 이게 이제 접지봉인데 겉에 이렇게 구리로 이렇게 덮여 있는 거야. 그래서 동봉이나 동피복, 강봉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름은 8mm 이상, 길이는 0.9m 이상. 실제로 접지봉을 사다 보면은 길이가 진짜 1m가 좀 안 돼. 그리고 뭐 지름도 거의 1cm 정도 되나? 어쨌든 거기에 맞고, 이제 이거는 이제 동으로 우리가 접지를 할 때인 거고, 철로 된 관 같은 경우는 외경이 25mm 이상, 그리고 길이가 0.9m 이상. 그러니까 좀 굵직한 이런 관을 이용한다는 거고, 철봉 같은 경우에도 지름이 12mm 이상, 그리고 길이가 0.9m 이상인데, 그 철은 알다시피 땅속에 묻게 되면 그 수분 같은 걸로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부식을 방지하고자 공통적으로 아연 도금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알아뒀으면 좋겠어. 어쨌든 접지극은 이런 거고, 좀 더 이제 접지극에 대해서 들어가면은, 먼저 이 접지극의 종류는 총 6가지로 볼 수 있어. 그래서 단순히 콘크리트에 매입된 기초 접지극, 그러니까 뭐 땅에 묻는데 우리가 말하는 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도시 같은 데는 콘크리트가 많잖아. 그런데 이렇게 매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토양에 매설되어 있는 경우, 이게 토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농토 같은 거, 그런 데에 매설되어 있는 그런 기초 접지극도 있고, 그리고 토양의 수직 또는 수평으로 직접 매설된 금속 접극이라 해서, 이거 같은 경우 굳이 우리가 접지극이라고 생각을 안 해봐도 되지만은, 접지극과 비슷하게 뭔가 이게 그 농토 같은 데에다가 뭐 봉이든 뭐 전선이든 뭐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속 전극과 같이 연결이 돼 있다. 그럼 이걸 접지같이 활용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리고 케이블의 금속 외장 및 그 밖에 금속 피복,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접지극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케이블 자체는 굉장히 이제 튼튼한 전선인데, 이 케이블에 이제 뭐 한 코아 정도, 그러니까 하나의 심을 뽑아갖고 그걸 땅속에다 깊게 묻으면 이것도 역시나 접지극처럼 활용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안 하지. 애초에 접지봉 같은 접지극으로 이렇게 생산된 걸 활용하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지중 금속 구조물 같은 거, 이거 같은 경우는 직접 이제 그 상수도 배관이든 하수도 배관이든 이렇게 철로 되어 있는 배관 같은 경우도 땅속에 이렇게 묻혀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접지극으로 활용을 해도 좋다. 그리고 뭐 대지에 매설된 철근 콘크리트에 용접된 금속 보관재,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건물 같은 거 기초 공사를 할 때 철골을 세운단 말이야. 그 철골을 세울 때 땅속에다 어느 정도 박고 나서 세우는데, 이런 철골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접지극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결국에는 이제 접지극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직접 접지극을 매설을 해야 될 때 조건 같은 경우는, 먼저 접지극을 땅에 매설하면서 땅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되지. 괜히 땅을 전기 좀 쓰겠다고 땅을 오염시키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를 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물기가 있는 곳에 전류가 흐르기가 쉽고 실제 물 위로 전류가 흐르잖아. 근데 접지라는 거는 이렇게 물기가 젖은 땅이 더 좋아. 접지가 좋다는 얘기는 접지 저항이 낮다는 얘기고, 저항이 낮다는 거는 전류가 흐르기 쉬운 거거든. 그러니까 가능한 다습한 부분에 설치를 하는 얘기는 그만큼 땅이 물기를 많이 머금고 있을수록 접지 효과가 좋다, 이런 이야기고. 그리고 접지극은 지표면으로부터 지하 0.75m 이상 동결 깊이를 감안해서 매설 깊이를 정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로부터 75cm 이상 깊이에다가 접지극을 하라, 이 얘기야.
그래서 접지봉을 많이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뾰족한 큰 나사 형태로 돼 있어갖고 이걸 위에서 이제 망치 같은 걸로 땅을 쿵쿵쿵쿵 찍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지하 75cm까지 들어가게 되거든. 그 정도로 이렇게 작업하기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기 때문이고, 만약 큰 건물 같은 게 이제 접지봉 같은 걸로 활용하지 없는 경우에는 애초에 기초 공사를 할 때 접지망 같은 걸 이렇게 놓을 때는 아예 이제 지하 0.75m 이상의 깊이에 딱 이렇게 한다, 그렇게 보면 되고, 접지 도체를 철주 및 기타 금속재에 따라 수신하는 경우 접지극을 철주의 밑면으로부터 0.3m 이상의 깊이에 매설해, 이에는 접지극을 지중해서 그 금속재로부터 1m 이상이 매설해야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뭐 어떤 큰 빌딩을 짓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접지 도체를 이렇게 끌어온다 그러면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를 병렬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 좀 더 효과를 많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제 병렬로 이렇게 할 경우에는 그 접지극을 지중해서 그 금속체로부터 1m 이상 떨어뜨려야 되는 것은 이 거리를 충분히 좀 이격을 시키라, 이런 얘기야. 그렇게 하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수도관이나 철골 같은 것을 이렇게 접지극으로 활용할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땅속에 이제 금속재 수도관, 이걸 접지로도 대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럴 때는 바로 대지와의 전기 저항이 3옴 이하,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알아도. 그리고 철골 같은 경우 이제 큰 빌딩을 짓다 보면 뼈대로 철골로 세우잖아. 이럴 경우에는 전기 저항이 2옴 이하다.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오기 좋으니까 꼭 한번 다시 봐두자. 접지 저항이라는 건 오빠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낮을수록 좋아. 저항이 낮다는 건 전류가 흐르기 좋다는 거잖아. 근데 접지라는 것이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 고정 전류나 누설 전류 같이 쓸모없는 것을 빼줘야 되는데, 그 빼주는 그 전류 자체가 잘 흘러가야지 접지 효과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하수구를 예를 들면은 하수구에 물이 잘 안 내려가보다 시원하게 뻥 내려가는 게 좋잖아.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하수구 뻥뚫에 액체 같은 것도 팔고 그러는 거랑 비슷하게 접지 저항도 낮을수록 좋기 때문에 이것을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어떤 방법을 하면 되냐? 그러면은 일단은 접지봉의 길이 접지판의 면적과 같이 접지극의 크기를 크게 한다. 그러니까 땅 속에 접지가 되는 부분 자체를 크게 해주면은 접지의 효과를 좀 더 가질 수 있다. 즉 접지 저항을 낮게 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그리고 접지극의 매설 깊이를 원래는 이제 지표면으로부터 75cm 이상 깊게 하라 그러는데 그보다 더 깊게 넣는 거야. 그러니까 한참 더 깊게. 근데 이게 쉽지는 않겠지. 그만큼 굴삭을 해야 되니까. 어쨌든 더 깊게 이렇게 접지극을 놓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접지극을 상호 2m 이상 이격해 병렬 접속한다. 이거 오빠도 실제로도 좀 해본 적이 있어. 병렬 접속 같은 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앞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도 설명했지만 건물에 이렇게 이제 접지 도체 같은 걸 내릴 때 하나만 내린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놓는다 그랬잖아. 그게 이제 접지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하나만 딱 접지봉을 박아서는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2m 이상 거리를 떨어뜨린 상황에서 또 하나의 접지봉을 박으라, 이 얘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병렬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 오빠 직접 한 적이 있어. 어떤 집에 이렇게 그 공사를 하고 접지를 딱 이렇게 했는데 안 되는 거야. 접지가 별로 효과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로부터 한 곳 떨어진 곳에 이렇게 또 이렇게 딱 놨어. 자, 그리고 이 사이가 당연히 2m 이상을 두었겠지. 그랬는데 이대로 해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병렬 접속한다. 병렬 접속을 하는데 하나를 또 받고, 오. 여기에서 이것을 이제 딱딱딱 끊어지는 것을 다시 이렇게 서로 컴몽을 시켜줬어.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세 곳으로 이렇게 분리가 된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때 가서 접지 저항이 잘 나와갖고 다행이다 싶은 적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도 해보고, 그리고 매시 공법이나 매설 지성 공법 같은 걸로 인해 접지극의 형상을 변경한다는 거는, 이제 그 접지극이란 걸 오빠가 이제 자꾸 봉으로 두었잖아. 이런 이 봉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매시라는 거는 이제 그물망 같이 딱 돼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매시, 이 그물망 같은 형태로 이런 걸로도 한번 해봐라. 접지극 자체의 모양을 바꿔서. 그리고 접지저항 저감제 같은 화학적 재료를 사용한다. 이거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전기기술자분들 접지저항 안 나오면은 그 접지극 매진됐다가 소변 같은 것을 좀 보고 그런 경우가 있어. 그게 화학적 재료야? 그게 이게 이제 소변 자체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럼 접지저항이 좀 잘 나와. 그래서
일종의 비료를 뿌린다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이 접지 저항 저감제라는 것을 시중에서도 판매를 해. 좀 비싸긴 하지만은 그게 그런 어떤 좀 비료 비슷한 성분을 가져서 접지 저항값을 낮춰준다 그러더라고.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아예 그 땅 자체의 형질을 변화시키는 거지. 좀 접지가 잘 되는 땅으로. 어쨌든 이 접지라는 것은 오빠도 실무에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좀 이렇게 민감한데 이제 조금만 더 보면 될 것 같아. 기계기구의 철대 및 외암의 접지 해가지고 결국 여기는 뭐 전로의 시세라는 기계기구의 철대 및 금속재 외암의 경우는 접지 공사를 하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어떤 우리가 이제 전기 설비 같은 것을 이렇게 딱 뒀다. 예를 들면 전기 설비 그래서 뭐 부하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그냥 뭐 단순히 놓는 게 아니라 어떤 뭐 이렇게 뭔가의 받침대 같은 걸 올려놨어. 근데 이게 이제 철대, 그러니까 이게 철로 된 금속재 같은 걸로 돼 있는 거나 아니면은 애초에 이제 그 삼성 분전만 같이 큰 거는 금속재로 돼 있어. 그 분전만 자체가. 이런 데 같은 경우 반드시 접지를 이렇게 하라 이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부하 자체를 어떤 그 금속재로 된 어떤 장식장이든 뭐든 그런 데 올린 경우 아니면은 분전반 자체가 철로 된 외함, 금속재로 만들어진 어떤 분전반이다 그러면은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다 그래. 그러니까 3상 정도 전기를 쓴다 그러면은 이 철로 된 분전반을 쓰는 경우가 많고 이 철로 된 분전반은 결국 접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접지 공사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 자, 이런 경우는 잘 우리가 봐두는 게 이런 것도 시험에 내기가 좋아. 다음 중 접지 공사를 생략해도 되는 조건이 아닌 것은 하면서 약간 틀어져서 나올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들어보자. 먼저 사용 전압이 직류 300V, 교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곳, 조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인 전기 기계 기구를 건조한 곳에 설치한 경우. 여기서 중요한 게 조류 대지 전압이 150V 이하야. 그래서 예전에 우리나라가 110V를 쓸 때는 접지가 의무적이 아니었어. 잘 안 썼어. 그때 당시 나온 110V 콘센트를 보면 접지 단자라고 하는 접지가 연결되는 부분도 없었기 때문에 이때는 접지가 의무가 아니었고, 그리고 저압, 고압, 그리고 투투라인 개통전로에 접속한 기계기를 목주 위에 시설한 경우. 자,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 오빠가 방금 전에 이 철로 된 장식장 같은 데 위에다가 부하를 올려놨다. 그럴 때는 접지를 하려지만은 목주라는 건 뭐냐. 나무 기둥 같은 거야. 그러니까 나무 기둥 같은 거 위에다가 이런 것을 설치했다 그러면은 접지를 안 해도 돼. 그게 무슨 얘기냐. 자, 그 아래를 보면 또 이해할 수 있어. 저압용 기계기구를 목주나 마루 기둥에 설치한 경우. 전부 다 지금 목주가 나오고 마루가 있고. 나무 자체가 절연 소재야.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거에는 접지를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인 식탁 위에다가는 전자제품을 놓고 써도 접지를 안 해도 그렇게 감전될 가능성이 많이 없는데 그 식당 같은 데 주방에는 철로 된 그 주방기구들이 많아. 주방기구 자체가 철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데 주방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접지가 안 돼 있으면서 뭐 건조기나 뭐 냉장고 같은 것을 돌리다 보면 찌릿찌릿 전기가 느껴진다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근데 일반적인 우리 가정집에서 쓰는 식탁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뭐 나무로 되어 있거나 뭐 비싼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대리석도 있고 막 그러잖아. 이런 건 다 절연 소재에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전자제품 위에서 돌린다 해도 전기가 찌릿찌릿 느껴지지가 않아. 그 얘기야. 그래서 목주, 즉 나무 기둥이나 마루 같은 거 위에, 마루도 나무판이잖아. 이런 거에다가는 뭐 기기를 둔다 하더라도 굳이 접지를 안 해도 된다 그런 거고.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이중 절연 기계기구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쓰고 있는 것 중에도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 충전기 어댑터에 잘 보면은 조그맣게 이런 마크가 있을 거야. 이렇게 네모 있고 또 이런 식으로 네모 두 개가 있다는 게 이중 절연인 건데 이건 접지를 안 해도 돼. 왜냐면은 전자제품 자체 혹은 이 어댑터 자체에 절연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야.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접지를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외암이 없는 계기용 변성기 등을 고무절연물이 뭐겠어. 역시 전류가 흐르지 않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거고. 또 그 아래도 철대 및 외암이 주위에 적당한 절연대. 그러니까 절연이 제대로만 돼 있으면 굳이 접지를 안 해도 된다 이 얘기야. 그리고 2차 전압이 300V 이하 전격 용량이 하는 절연 변압기를 사용해서 2차 측을 비접지라는 거. 역시나 절연 변압기 그런 게 있는데
실제로 그 오빠가 전기공사를 다니다 보면 오래된 주택이 많은 동네를 가면은 접지가 전혀 안 되어 있어. 그런데 접지를 시공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 땅도 파야 되지만은 그걸 각 분전반으로 연결하고 각 콘센트까지 연결해야 되니까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전기를 사용하는데 문제없이 쓰고 있어. 왜 그러냐? 바로 이 마지막이 핵심적인 거야. 동작 정규 30mA 이하, 동작 시간 0.03초 이하인 인체 감전 보호 누전 차단기를 설치한 경우, 그런 집마다 집집마다 분전반 안에 누전 차단기가 있기 때문에 접지를 생략해도 돼. 역으로 이런 누전 차단기도 없고 접지도 안 되어 있다 그러면은 감전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90년대에 심심치 않게 그 욕실에서 감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게, 그때 지어진 집들은 접지도 없었고 누전 차단기도 대중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어쨌든 이 접지라는 것은 실무적으로도 되게 중요하고 전기 안전으로도 중요하고 이론적으로도 시험에 낼 만한 게 많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다시 들여다보고 일일이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좀 이제 상식적인 선에서 이럴 때는 굳이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식으로, 물론 동의가 현장을 안 나와서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좀 공부하는 데 유리할 거야. 그래. 자, 마지막으로 오빠가 찍은 사진을 통해서 접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해줄게. 이거 오빠가 전에 어디 상가인가 거기 가서 찍은 분전반인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삼상이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하나, 둘, 셋, 넷, 삼상 사선씩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각 이제 삼상이 두 개로 분리가 되고, 이제 이쪽이 220V에 해당하는 단상이야. 자, 여기까지는 일반 분전반과 똑같은데 이 분전반 아래쪽에 이렇게 보이는 게 바로 주 접지 단자라고 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가느다란 5가닥의 선이 있는 게 이게 보호 도체야. 즉 각 콘센트로부터 오는 그 접지선인 거고, 그리고 여기 이게 조금 굵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을 거야. 잘 안 보이면 확대해서 나중에 봐봐. 이게 바로 접지 도체, 즉 땅속으로 보내는 전선이야.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봐봐, 이 상가로 들어오는 간선, 계량기로부터 들어오는 간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 굵기랑 이 접지 도체의 굵기랑 같게 돼 있어. 앞서 오빠가 그랬잖아. 그 S값이 16제곱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똑같은 걸 쓰라, 그 얘기했잖아. 그 얘기야. 그렇게 돼 있고, 우리 집 콘센트 같은 거 유심히 잘 봐봐. 맨날 이렇게 기울어진 사람 얼굴 같이 생긴 게 아니라 기울어진 일면에는 이렇게 금속 핀 같은 게 있겠어. 봤어. 이게 바로 접지 단자야. 그래서 그 플러그에 있는 접지 단자랑 맞물려 갖고 이런 거고. 그럼 옛날에 접지가 없으면은 고장 났을 때 어떻게 해? 옛날에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콘센트 구멍만 있고, 여기 이거는 이제 접지가 없어. 접지가 없고 그냥 나사 구멍이거든. 접지가 없던 시절에는 이제 비접지 콘센트라 해서 따로 접지가 없었는데, 그때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이 전자제품 같은 거에서 누설전류를 느끼는 사람도 많았고, 결정적으로 이건 좀 우리 전기 역사의 슬픈 역사인데, 2001년에 그 서울의 강남 서초 이쪽이 원래 좀 비가 오면은 침수가 잘 되는 구역이잖아. 저번에도 그랬고. 집값은 굉장히 비싸지만 의외로 그 바가지 형태의 지형이기 때문에 침수에 취약한데, 이때 비가 많이 와가지고 거리에 이제 가로등 같은데 접지도 안 돼 있고 누전 차단기도 없어갖고 그 누설 전류가 이렇게 빗물을 타고 흘러서 17명인가 죽은 사건이 있었어. 그 거리에서 그냥 걸어가던 사람 피피. 이게 우리나라 얘기야. 20여 년 전에.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이 전기안전관리법이 강화가 되면서 접지도 의무적으로 하세요. 누전 차단기도 의무적으로 다세요. 그리고 전기공사가 끝나면 사용전 점검이나 사용전 검사도 받으세요. 이렇게 돼갖고 그래서 오빠가 공사 끝나면 점검 받고 그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전에는 그러니까 접지하면 좋은데 뭐 안 하셔도 돼요 뭐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 이전에 지어진 뭐 주택 같은 데 보면 접지가 안 돼 있는 경우도 많고, 아파트는 대신 그 당시에도 접지가 돼 있던 게, 아파트는 자체 이제 수변전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개통 접지 해갖고 하는 방법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콘센트를 뜯어보면은 오빠가 아까 그랬잖아. 전기를 위해서는 2가닥의 선이 들어간다고, 단상의 경우. 근데 1가닥이 더 들어온 게 이게 바로 접지야, 접지. 이렇게 보통 3가닥을 넣는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오빠가 얼마 전에 전기차 그 충전 시설 같은 거 간단하게 이제 공사한 건데, 이것도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게 메인으로 들어오는 이게 바로 간선, 즉 계량기로부터 이렇게 온 선 자체가 굵기가 이렇게 돼 있다면은 이게 이제 접지 도체야, 접지 도체. 비슷하게 굵은 걸로 이렇게 해줬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접지 봉의 모습이야. 지금 2개거든.
약간 칼같이 생겼잖아. 실제로는 이게 칼같이 생긴 것도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제 손잡이가 없는 것도 있어갖고 이걸 땅 속에다가 이 흙 같은 데 딱 이렇게 폭 박고 나서 이 여기에다 이제 전선을 그 접지 도체를 이렇게 묶어줘. 이 나도체 같은 걸 이용해서 여러 가닥 막 묶어주고 결선을 시키고 나서 여기 윗부분은 망치로 쿵쿵쿵쿵 찍으면 땅이 점점 바뀌겠지. 그런 식으로 접지 공사를 하는 거고, 이거 어떻게 이제 다른 현장에서 오빠가 갖고 온 건데, 이게 지금 봐봐. 접지 봉을 이렇게 딱 던져놨어. 그리고 이게 바로 접지 도체 선이야. 이렇게. 근데 여기가 접지 저항이 잘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접지 저항을 낮추기 위해서 이 제너스라는 게 아까 말한 접지 저항 저감제거든. 이것을 이런 데다 딱 뿌려버리는 거야. 옛날 어르신들이 뭐 소변 싸듯이. 이걸 뿌리고 나고 다시 땅을 덮으면은 접지 저항이 낮게 나오는, 즉 접지 효과가 잘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로써 사실 이 접지는 정말 정말 중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전기 안전을 위해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도 접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어쨌든 이렇게 해갖고 절연 또 접지까지 수업 2개의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었는데, 접지라는 것은 이제 어떤 건지 대충 동의가 알았으면은 이제 뒤에 설명하다 보면 또 접지 이야기가 나오면은 낯설지 않게 느껴질 거야. 그래. 자, 여기까지 공부하냐 고생 많았고, 오늘 한 공부가 좀 양은 많더라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모르겠으면 그때그때 오빠한테 물어보고. 그래. 자, 동희가 그러면 하나 둘 셋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